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일러 분야 대한민국 명장 성광호입니다. 저는 2001년도에 선배 명장이 인터뷰하는 것을 보고 그 동기부여를 해서 나도 명장이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 이듬해 2002년도에 명장이 됐습니다. 명장이 되고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혜택이란 뭐냐면 학교에 대한 직업진로 교육 또는 기술 전수 또는 산업 발전에 의해서 명장칭호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런 혜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술을 배우는 후배들에게 꿈과 동기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의 원래 꿈은 경찰이나 그런 대통령 같은 경호 실장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제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의무전투경찰이라는 군대에 지원을 했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이 오른손 이게 손가락이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거기서 면제를 받고 배운 게 태권도밖에 없으니까 서울서 태권도 사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우연치로 2층은 태권도장이고 아래층은 대중탕 목욕탕이었어요. 지금은 각 도장이 영리 목적이라 가지고 남방 시설도 잘 되고 했지만, 제가 운동을 가르치고 또 배우는 시기에는 태권도라면은 마룻바닥에 또 굉장히 추운 데가 태권도장입니다. 날이 추우면은 온기를 쐬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대중탕 목욕탕 보일러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일러를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보일러를 보고 있는 보일러 기관장이 오염물 취급지휘라는 자격증을 공부하고 계셨는데, 혼자 공부하면 힘드니까 좀 물어봐 달라 해서 오염이라는 이론적인 것을 공부하게 됐고, 또 어깨너머로 온기를 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일러라는 기술을 알게 되고 보일러에 접근하는 그 동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오염물 취급지휘라는 그 자격증을 시험 보는데, 저는 이제 학교 가게 되는 그 용기가 됐어요. 보일러 기관장님이 하신 말씀이, 왜 날도 추운데 이렇게 고생하고 있냐. 그 오염물 취급이라는 그 자격증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대중탕 같은 목탕 채워가면은 따뜻하게 또 쉴 수 있고 또 밥도 많이 먹고 또 잠도 잘 수 있는데 하면서 그런 건의를 해가지고 보일러를 처음 배우게 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증기가 현장에 열을 전달해가지고 다시 물이 되면, 물이 스팀 트랩에서 밖으로 배출하게 되면 배출 과정에서 다시 재증발하게 되는 과정이 발생되니까 일명 폐열이라고 그런다. 당연히 버리는 열이라는데, 우리가 산업용 보일러에서 보일러 물을 급수를 할 때 30도짜리를 급수를 하면 100도씨가 올라면 70도만큼 열량이 필요하지만 80도짜리 물을 급수하면 20도만큼만 올려주면 증발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따뜻한 물을 집어넣어주면 빨리 증발하니까 에너지가 절약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재증발 전기를 다시 물을 온도를 높이는 장치를 이용한다든가 급탕이나 온수 같은 데 제공하는데 사용하게 되면 별도의 스팀이 들어간 것을 재증발, 폐를 이용해서 물을 데우고 또 급수를 데웠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 전략이 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 가지 재증발 전기에 대해서 발명을 하고 그 자부심을 느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전국에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기업에 가서 내 기술을 전수하게 되면은 원가적으로 하면 물론 내 기술 전수로 인해서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보람이 되고, 또 인천 글로벌 신용원에서 배관 기술 전수 용의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고용노동부 산하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로 인정을 받아서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 전략, 노동력 향상 또는 이제 인력 손실 방지, 안전사고 방지 차원의 이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라북도 군장대학교에서 석자 교수로 임명되어서 학생들에 대한 꿈과 이론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첩을 가지고 제가 많은 멤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멤버한 동기는 뭐냐면,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안전사고 방지, 노동효율 향상 또는 이제 인력 손실 방지, 그리고 특히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딱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메모를 하지 않으면 분명히 1시간 전에 또는 하루 전에 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그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의 기억력보다는 머리가 나쁜 사람의 메모가 낫다. 그런 차원에서 이 메모하는 습관이 굉장히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손이 없으니까 남들보다 좀 불편한 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명장이나 기능항공이나 또는 여러 인터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최고 기술자가 됐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질문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저는 아직도 9개 손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9개 손가락으로만 해도 제가 하는 일에서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고 저는 그렇게 말씀하게 됐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잘못하면, 인문학교 나왔으니까 역시 잘 못해. 손이 하나 없으니까 역시 좀 서툴어.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서 더 남들보다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두 번 더 생각하고 뭔가 아쉬움이 있으면 또 메모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런 것이 전화유복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철학은 그때 환경에 따라서 약간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야근 토끼보다 꾸준한 고객이 되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때가 있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회사에서 진급을 시켜주면 열심히 하고 또 시켜주지 않으면 또 안 하고 한 것보다는 오히려 남들이 보지 않고 불합리한 상태에서도 또 꾸준히 노력하는, 그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하는 장인 정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제 철학이고요. 요 근래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인자 대천명 해가지고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꿈을 이루는 사람도 있겠지만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열심히 어떤 일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좋으면 또 더욱 좋겠지만 결과가 나쁘다 하더라도 우리 꿈을 갖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 그런 차원에서 항상 제 철학은 현실에 열심히 노력하고 또 새롭게 도전하는, 그리고 어떤 대한민국 명장이 끝이 아니라 명장은 하나의 과정이다. 결국은 지휘자 대천명, 항상 그 도전하는 장세가 제 철학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대한민국 명장을 선정한 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나 또는 인성이 좋아서 명장을 선정한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에 대한 영예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후배 양성 내지는 지역사회 발전 하나에 대한 롤 모델로 차원에서 명장을 선정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저희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혜택을 받게 되면 당연히 저희가 후배 양성하고 다시 혜택을 받은 것을 되돌려 주는 것이 당연히 도리라 생각하고, 제가 현재도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 후배 양성이나 또는 지역사회 또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경제 내지는 발전을 위해서 그 이익을 도모하는 마음을 꾸준히 갖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구 태평동에 사는 성강호입니다. 제가 중구에서 한 40년 정도는 산 것 같습니다. 제가 여지껏 살아왔듯이 앞으로 우리 중구나 우리 대전시 나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제가 롤 모델 차원에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